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간호사 현은희입니다. 당뇨병 고급질환 실습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과 스스로 발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저혈당, 고혈당,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나의 혈당 재어보기, 두 번째, 당뇨인 건강하게 발 관리하기, 세 번째,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네 번째는 앞서 교육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당 관리의 첫걸음인 나의 혈당 재어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공복 혈당은 100 근처, 식후에는 200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약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혈액검사인 당화혈색소의 경우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최소한 6.5% 아래, 제1형 당뇨병 환자는 7.0% 미만으로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자가혈당 검사는 본인의 혈당 패턴을 알고 약물, 식사, 운동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실천을 하셔야 하는데요. 혈당 검사는 언제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혈당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전, 식후 혈당을 포함하여 하루에 3회에서 7회, 1일에서 7일 동안 집중적으로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목표 내로 유지되면 측정 횟수를 줄입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측정하시다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측정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다면 하루 4번 이상 측정을 해서 혈당이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의 현재의 질병 상태는 다릅니다. 또한 복용 약물, 식습관,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춘 자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달성 가능한 혈당 조절 목표를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하루 몇 번 정도 혈당 측정을 해야 하는지 정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측정기, 혈당 검사용 시험지, 체열기와 침, 알코올 솜, 당뇨병 수첩을 준비하세요. 집에서는 알코올 솜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서 손가락을 말린 다음 체열을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중심 부위는 통증을 더 느끼기 때문에 손가락 가장자리에서 체열을 하고 다음번에는 체열 부위를 바꿔가면서 체열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체열침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신데요. 본인 침으로 다시 찌를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침을 한번 사용하면 새로 갈아 끼워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체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체열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체열기의 앞쪽 뚜껑을 잡아당겨 열어보세요. 그런 다음 새 체열침을 체열기에 끼우세요. 체열침의 보호캡을 돌리면 캡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뚜껑을 닫아주세요. 체열기 준비가 다 되셨으면 혈당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당기의 전원을 켭니다. 대부분의 혈당기는 스트립 삽입과 동시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화면에 깜빡깜빡 핏방울 무늬가 나타나면 스트립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손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손가락이 마르면 손가락 가장자리에서 체열을 합니다. 체열기의 앞쪽에 있는 숫자는 커질수록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보통은 2에 맞추셔서 하시면 적당하실 겁니다. 준비된 체열기를 손가락에 대고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억지로 피를 짜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팔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가 맺히게 합니다. 측정기에 시험지를 끼우시면 핏방울 모양이 깜빡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시험지 쪽 흡수하는 면에 채열한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이때 시험지가 핏방울을 제대로 흡수하면 5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5초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오시면 당뇨 수첩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채열 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경우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다음 채열을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부분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을 깊숙이 찌릅니다. 세 번째, 억지로 피를 짜내지 말고 검사용 테이프에 손가락을 닿게 하여 가능한 큰 핏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채열 부위를 30초 이상 지혈합니다. 다섯 번째, 측정된 혈당 수치를 수첩에 기록합니다. 혈당 측정 시마다 수첩에 기록함으로써 혈당이 왜 낮아졌는지, 왜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한 운동, 만 운동 했더니 혈당 수치가 내려갔구나. 아니면 요즘 운동을 하지 못했더니 혈당 수치가 올라갔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가혈당 검사 후 수첩에 기록하실 때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기록하시면 혈당 변화의 원인을 찾아 관리할 수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당뇨인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는 오랫동안 혈당 조절이 불량한 경우 혈관과 신경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쉽게 발에 병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경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를 입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심하면 갈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처나 궤양이 생겼을 경우 혈관장애로 인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며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에 쉽게 세균이 침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발합병증이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오래가게 됩니다. 발에 생기는 병변으로는 굳은 살, 티눈, 무좀, 살로 파고 들어가는 염증, 궤양과 궤저 등이 있으며 발을 절단해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해서 발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발을 잘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발 관찰만큼 중요한 것이 발 운동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발 운동과 발 마사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발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3회에서 4회 정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두 번째, 발목으로 이름을 씁니다. 세 번째, 발꿈치 근육을 밀어 올립니다. 네 번째, 엄지와 검지발가락을 비벼줍니다. 다섯 번째, 발가락을 벌려봅니다. 여섯 번째, 발바닥을 부딪히고 비벼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발 마사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등과 발바닥을 맞잡고 쓸어내립니다. 두 번째, 발 옆 안쪽과 바깥쪽을 쓸어내립니다. 세 번째, 발바닥 사이에 가장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줍니다. 네 번째,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발등과 발뼈 사이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줍니다. 여섯 번째, 발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안쪽, 바깥쪽을 문질러줍니다. 일곱 번째, 발등에서 발목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여덟 번째, 복사뼈 둘레를 큰 원으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혈당으로 인한 응급 상황입니다. 저혈당은 두통, 식은땀이 나거나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보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초조 불안해지거나 떨기도 합니다. 또한 피곤하거나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저혈당 증상입니다. 저혈당 증상 발현 시 첫 번째로는 10에서 15g 정도의 당질을 섭취를 하고 그 이후에는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있을 경우 혈당 검사를 해보고 본인이 저혈당을 느끼는 수치를 알고 있으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70 이하인 경우나 혈당 측정으로 수치 확인을 못하였을지라도 저혈당 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단시간 내에 올라가도록 당당류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단당류 음식으로는 음료수, 설탕, 사탕, 요구르트 등이 있습니다. 당질 15g은 30 정도 혈당을 올리고 과일 주스 2분의 1컵, 사탕 3개에서 5개, 콜라 반잔, 요구르트 1개, 꿀 1숟가락 정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혈당을 올리기 위해 이것저것 드시다 보면 혈당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음식물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당질을 섭취하셨다면 15분 정도 후에 다시 혈당 측정을 합니다. 저혈당이라고 해서 지방이 많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등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혈당 수치가 높게 지속되는 경우를 빨리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혈당이 250 이상의 수치가 계속 나오거나 2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곧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당뇨병 혼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측정은 공복 시나 식후 2시간 후에 측정을 한다. 당뇨병 약은 환자마다 약물의 종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주어진 처방대로 섭취한다. 당뇨병 환자는 발을 매일 꼼꼼히 확인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저혈당으로 인한 응급 상황 시 10에서 15g 정도의 당질을 섭취해야 한다. 이상으로 당뇨병 고급질환 실습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